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32쪽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알아보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게 우리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어떤 문장을 듣거나 보고 뭐가 이상한지, 왜 이상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쵸? 132쪽 왼쪽에 이 분홍색 상자 안에 어떤 문장들이 적혀 있고 틀린 부분이 빨간 줄로 그어져서 고쳐져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가 느끼기에 어색한지를 먼저 줄긋기를 통해 한번 여기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이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높임의 대상, 높임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랑 서술어가 맞지 않아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예시들이 각각 어떤 이유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까닭이라는 건 이유를 말하는 거겠죠? 이유는 뭐래요? 환경 파괴의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응? 까닭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한다고 표현하니까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아래에 어떻게 고쳤어요?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내가 까닭,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면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 앞에 썼던 말이랑 이어지게 문장을 써야겠죠? 우리는 1학기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어에는 은, 는, 이, 가 이런 뒤에 말이 붙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은, 은이가 은이 붙은 걸로 봐서 이게 바로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 서술어는 뒤에 문장을 끝내는 어떤 행동, 동작, 생각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돌아올 텐데 주어에서 까닭을 말했으니까 이유, 무엇 때문이다와 같은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겠죠. 까닭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줄 이어볼까요? 어울린다 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호응된다 라고 하는데요.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라는 건 이 호응이 바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호응이라는 건 어울린다 라는 뜻인데 이 호응 관계, 어울리는 관계가 주어랑 서술어랑 맞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유는 까닭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까닭이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친구야? 얼른 밥을 다 먹고 할아버지한테 밥을 먹는다고 표현하나요? 또 일하러 나가셨다. 나가셨다는 괜찮은데 같은 할아버지인데 어디에는 존댓말을 높임 표현을 쓰고 어디에는 안 쓰고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라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할아버지는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어른이니까 깨서는이라고 높임 표현 써야 되고 밥을 먹고는 나랑 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한테나 쓰는 표현이죠. 할아버지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지, 밥을 이렇게 높임말로 진지라고 표현하고 다 잡수시고 밥을 잡섰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높임 표현을 제대로 표현을 해야지 뒤에까지 읽었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주어에 해당하는 발음,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에 높임 표현을 잘 해줘야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할아버지라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잡수셨다, 나가셨다와 같이 이 할아버지라는 높임의 대상, 이 주어랑 어울리는 서술어, 높임 표현이 들어간 서술어끼리 이어져야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줄 그어볼까요?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이 주어가 높임일 대상일 때 주어가 나보다 높은 존재야. 어른이야. 그러면 서술어도 당연히 높임 표현이 이어져야 어색하지 않겠죠. 친구였으면 뭐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지만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도 똑같이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제 저녁, 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제예요. 그럼 과거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가 아니라 이미 갔다 온 거니까 나갔다라고 과거라는 이 옛날 시간에 맞게 표현을 해야겠죠. 시간 흐름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랑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아. 한쪽은 과거를 말하고 한쪽은 현재를 말해 또는 미래를 말해. 이렇게 맞지 않으면 또 우리가 느끼기에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일단 봤습니다.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아서 까닭을 말하는데 때문이다가 와야 어색하지 않을 텐데 다른 표현이 와서 이상했고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바르지 않는 경우 어제 일인데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또 봤고요. 마지막으로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할아버지에 대한 표현인데 갑자기 반말을 막 써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 예시를 봤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기는 쉬운데 왜 잘못되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이어서 133쪽에는 또 잘못 쓴 문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잘못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자, 결코라는 말이 오면 뒤에는 긍정이 아니라 사실 부정적인 말이 어울리지 않나요? 결코 무엇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렇게 뭔가 부정하는 표현이 와야 되는데 생각한다? 너무 긍정하는 표현이야. 이 경우에 우리는 어색합니다. 절대 라는 말이 오면 뒤에 무엇 않는다. 안아야 한다. 자, 결코 무엇이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어떤 단어는 특이하게 뒤에 뭔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대, 결코, 전혀 이런 표현은 강하게 반대하는, 부정하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결코라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바른 행동이라고 갑자기 긍정하는 표현이 와서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바른이 아니라 바르지 않은이라고 고쳐야 어울리겠죠. 여기도 전혀 들어본 내용이었다? 전혀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들어봤다? 들어보지 않은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으로 고쳐야 어울리겠습니다. 하나 또 나오네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이다. 자, 별로 좋아하지 하지 않는 이렇게 우리 말에는 앞에 특정한 말이 나오면 뒤에는 그거를 부정하는 반대하는 말이 따라와야만 말이 어색하지 않고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결코 또 전혀 또 여기 별로 하나 추가하자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절대 이런 표현은 뒤에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이 와야 서술어가 부정하는 느낌이 와야 이 문장이 바르게 느껴집니다. 자, 이거를 이 밑에다가 그 까닭을 써보라고 하네요. 윤서가 찾은 문장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결코가 들어간 말 한번 봅시다.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주로 뒤에 오는 게 다 부정적인 표현이 어울리죠? 이거를 교과서에 한번 비슷하게 옮겨 적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전혀 알지 못했다. 또 하나 더 하자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적자면 많죠.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저 전혀 몰랐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갑자기 긍정하는 착한 말이 오게 되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내가 이 결코, 별로, 전혀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말을 강조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서술어 역시 부정적인 것과 관련된 그렇지 않다, 못했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쵸? 이렇게 문장 예시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은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시켜 주세요. 자, 배운 내용을 이 4번에 옮겨 적어보면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낱말 뒤에는 어떤 서술어? 부정적인 서술어.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니다. 못하다. 와 같이 어떤 서술어? 부정적. 부정적이라는 뭔가 반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니에요, 못해요와 같은 부정적인 서술어다던가 또는 뭐뭐 안 못과 같은 꾸며주는 말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주로 부정적인데요. 끝맺은 말이 서술어가 부정적이거나 또는 안해, 못해와 같은 부정적인 꾸며주는 말이 어울립니다. 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결코 그래가 아니라 결코 그렇지 않아. 전혀 알겠어가 아니라 전혀 모르겠어. 별로 좋아해가 아니고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부정적인 서술어 또는 부정적인 느낌에 꾸며주는 말이 어울린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문장이 길어서 쓰는데 시간이 걸리면 영상 멈춰놓고 다 써보세요. 선생님은 134쪽으로 옮겨가 볼게요. 134쪽으로 가보면요. 위에 그 윤서가 고친 표현들을 바른 문장이 되도록 직접 적어보라고 하는데요. 이미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쳐보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이 결코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니죠? 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코 무엇이 아니다. 부정적인 서술어가 맞고요. 선생님 말씀은 전혀 들어봤다? 아니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 들어본 적이 없어.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알지 못해. 부정적인 서술어랑 어울리죠. 세 번째, 나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한다? 아니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가 어울리겠죠?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으면 별로가 아니라 매우 좋아한다, 정말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별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라고 해야 어울립니다. 이렇게 바르게 고쳐줍시다. 결코, 전혀, 별로. 부정적인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표현.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이 호응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낱말들이 우리 국어에는 더 있어요. 이런 단어가 오면 뒤에 어울리는 말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자, 우리 친구들이 떠올리기 어려울까 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는 여간. 또 두 번째로는 도저히. 세 번째로는 그다지. 자, 이런 표현도 뒤에 어울리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만 어울리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유까지, 까닭까지 적지는 못해도 느낌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여간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데 언제 쓰냐면요. 여간 무엇무엇한 게 아니다. 무엇무엇한 게 아니다 라는 부정표현이랑 어울리는데요.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간. 자, 그렇게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게 뭔 말이 되냐면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은 매우 어렵다 라고 강조를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간 무엇 아니다 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매우 그렇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간 귀여운 게 아니야 이러면 엄청 귀엽다는 뜻이군요. 여간 쉬운 게 아니야 그러면 아주 쉽다는 거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진짜 어렵다는 뜻입니다. 매우 그렇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 여간 무엇이 아니다 라고 예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간 그런 게 아니야. 아주 그래 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여간이란 말을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이 뜻이 궁금해서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간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간 무엇이 아니다 라는 건 아주 그렇다는 뜻이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도저히라는 거는 여러분도 쓰는 표현이죠. 도저히 모르겠어. 무슨 뜻이에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도저히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애를 써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진짜 모르겠어 라는 뜻이죠. 강조하는 표현이죠. 나 진짜 그래. 도저히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뒤에 오는 표현이 역시 부정적입니다. 도저히 알겠어? 란 말은 이상해요. 도저히 모르겠어. 못하겠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모르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씁니다. 도저히 잘하겠어? 아니죠. 도저히 못하겠어. 도저히 알겠어? 아니죠. 도저히 모르겠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부정적인 의미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그다지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별로라는 말과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자, 별로라는 말은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따라온다고 배웠는데요. 그다지도 별로랑 똑같다면 비슷하겠죠.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뭐 바꿔볼까요? 다른 말로 저는 오이를, 저는 당근을, 저는 채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안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 안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 넣어서 한번 문장 써보세요. 선생님, 저는 당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호박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칼국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넣어서 한번 문장 써보세요. 또는 싫어하는 활동을 넣어도 되겠죠? 선생님, 저는 수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체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또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이미 배운 내용이 많아서 여기 이 낱말을 활용해 문장 쓰는 거 이대로 적어도 되고 여러분만의 응용력을 발휘해서 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문장을 써도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간, 도저히, 그다지라는 약간 처음 들어보는 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느낌적으로만 알았던 별로, 전혀, 결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숙하고도 어려운 한국어.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인 우리도 어려운데 외국 사람이나 처음 한글을 배우는 사람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운 좋게 우리 말과 글을 국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